네, 스픽스 대구 이슈 탱크 플러스 시간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소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 소식인데요.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참 많이 받았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정치권이 또 들썩인다라는 전망들이 또 있는 것 같고요. 스픽스 대구에서 이슈 탱크 플러스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한 평론가와 함께 할 텐데요. 자,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속내를 가지고 공개 행보를 했느냐. 공교롭게도 이제 총선 1년 이전입니다. 그렇죠. 뭐 형식이야 그 큰 방장이라고 하는 동아사에 이제 의원선님이 초청을 했다는 것인데 뭐 그것은 형식적일 테고 미묘한 시기에 공개 행보를 했다.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낳게 하죠. 본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네. 저런 움직임 자체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활동은 시작했다. 그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일단 시작을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본인의 의지도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인들의 의지는 더 있었고 두 가지가 합해져서 나온 공개 행보일까요?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그냥 너무 이제 안에서 답답하니까 이렇게 좀 바람도 세고 뭐 이 정도의 정치적 해석까지는 굳이 뭐 이렇게 인지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이미 외부 행보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 쐬러 나가고 싶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던 게 확실하고요. 네.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전직 대통령은 국민들 다수의 기억에 이미 사라졌고 또 아련한 추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 네네.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박 진행자가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누군가의 조력과 도움을 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확실하게 유영하 전 지금 이제 출마자죠. 예. 현재 변호사의 정치적 행보에는 어떤 식으로든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유영하 변호사 공천 줘라. 이제 이런 움직임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미칠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제 뜻을 담고 있고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이 행사를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네. 그리고 현장에는 이제 적게는 한 100명, 많게는 한 300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왔다고 하는데 뭐 네. 대규모로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까지 그렇게 왔다는 것은 누군가 연락을 했으니까 동아사까지 직접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그 이제 지지자들은 다시 하이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말입니까? 대통령 다시 뭘 하란 얘기입니까? 임기- 정치를 하란 얘기인가요? 아니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으니까 다시 대통령 하라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예. 나름대로 기획되고 의도되고 또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제하고 오르면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고 보는 시각이신 거고 실제 다수의 해석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냥 그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고 탄핵으로 물러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 공개 활동을 한다고 해서 현 정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요 대목도 일단 제일 먼저 얘기하고 거론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네, 도움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유영하 변호사에게 다음 총선 공천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예. 공천을 주면 또 좋겠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 내용을 알고 유영하 변호사를 좀 더 총선 출마자로 네. 적격 인물로 분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사실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인물이 한 분이 있죠. 누굴까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경환 전 이제 지식경제부 장관 아, 이미 이제 친박 핵심 지금 경산에서 출마 여부를 놓고 지금 경산청도 지역구거든요. 예, 지역구를 닦고 있다는 최경환. 네, 이제 네. 닦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지역의 네. 영향력은 가장 큰데 그 현역 의원이 윤두현 의원입니다. 예. 윤두현 의원이 어떤 분들은 지역에서 굉장히 평이 좋다는 분도 있고 또 다수의 사람들은 뭐 지역구에서 존재감이 크게 없어서 당 공천을 받겠느냐 말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예. 제가 기자를 통해서 좀 들었고요. 예. 그런 걸 본다면 경산청도 지역구에 최경환 의원이 만약 무소속으로 나온다 이렇게 하면 네.
일종의 대구 경북의 보수 정치 지형에서 다코스 역할, 그리고 친박의 부활,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세력화 움직임들이 구체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네. 최경환 전 의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났다는 이야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고요. 예, 예.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동아사 나들이가 다음 총선을 앞두고 친박 세력의 재결집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을 함께했던 사람이 예. 움직일 수 있다. 총선 때 일정하게 공천권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세력으로 만들어서 직접 출마까지 할 수 있는 상황 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예.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영주에서 지금 출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예. 유명한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입니다. 우병우요? 우병우 수석이죠. 네. 우병우 전 수석도 영주에서 지금 밭갈이를 열심히 하고 있다. 총선 출마를 결절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예. 아마도 친박 쪽에서 정치 활동을 했던 분이 다음 총선에서 네. 공천을 받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거론돼 있던 최경환 전 의원이나 예.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 손을 잡고 유영아 뭐 이런 사람들이 연대해서 친박의 바람을 한번 이렇게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뛰어들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예. 그냥 단순하게 바람처럼 나왔다거나 예. 아니면 뭐 의원선님의 초청에 의해서 동아사를 방문하고 식사 대접을 잘 받았다 이런 수준의 해석으로는 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가정을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물론 총선도 한참 남았고 뭐 물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이제 그런 요동이 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실제 친박 재결집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림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미풍에 그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예 효과 없이 뭐 이제 이런 움직임들은 전혀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을 건데 한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워낙 정치 경험이 이제 많고 또 노련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그렇죠. 전 대통령이. 네네네. 그래서 본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민심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 애정이 남아 있느냐 예.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일단 바깥으로 빠져 있는 분인데 이분이 다시 그라운드로 올라왔을 때 예. 전직 대통령이 나서고 하는 게 맞아 아니야 이제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싸늘하게 민심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윤 감정이 워낙 많고 비윤 감정도 여느 때보다 지금 심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분위기에서 대구 경북은 차라리 윤석열 쪽 찍는 것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로 과거에도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때 대박을 한번 터뜨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회고하면서 어느 정도 세력화에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상황 관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주변 인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현재 국민의 힘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예. 예. 이걸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을 구속시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현 정권에 대해서 네네. 부정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또는 친박 쪽에서 여전히 탄핵은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것이 반윤 정서와 맞물려서 어느 정도 반향을 일으킬 때는 예. 정치적 파괴력이 또 생긴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하게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판 특히 대구 경북의 정치판에서는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이 예. 예사롭지 않다. 결과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좀 더 신중하게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굉장히 호흡 빠르게 그림들을 좀 많이 그려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실 정기한 평론가와 제가 이제 그 어떤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본 것이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향배를 가를 분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히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서 뭐 구친박 인사들에 대한 공천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판단할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뭐랄까 셈이 깊은 분은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다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할 것 같고 어떤 그림이 실제로 펼쳐질 거라고 우린 전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진행자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가정 예.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상상하는 영역에서 일종의 경우의 수를 놓고 얘기한다. 이것은 네. 저는 동의를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정치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의 예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 움직임들이 가정의 범위는 넘어섰고 네. 현실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이 되어서 발현 예. 일어날 것인가의 문제이지. 예. 일단 밑밥은 충분히 뿌려놓은 상태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이라는 것보다 어쨌든 정치가 알겠습니다. 살아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예. 아니 뭐 비판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편하게 좀 아닙니다. 제 얘기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아야 하죠. 예. 만약 뛰어들면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에 대한 걸림돌이 예.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예. 또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을 하게 되면 예. 뭐 자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배제를 하고 싶겠죠.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없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배제를 하고 싶다고 해서 배제를 시킬 수 있느냐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율을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면 나오고 싶어도 친박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제 현실에서 예. 매우 복잡한 방정식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고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 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역량으로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정도로 끝이 나야 하는데 이것이 수면 위에 올라와서 단순히 또 수면 위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태풍의 핵이 되어서 정치판 전체를 뒤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총선 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키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다. 예.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것이 예. 내년 총선 국면에서 대구 경북의 민심의 향배 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이 결합되면서 이것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뭐 있습니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혹은 저보다 대구 경북 쪽의 파이프라인은 뭐 우리 정기한 평론가가 더 많으실 테니까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구친박 인사들이 어떻게 관계 재정립을 하느냐에 향후 이제 이런 뭐랄까요 향배가 갈릴 텐데 취임식대로 돌아가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정도로 관계가 성립이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시작은 좋았는데 결론이 안 좋았죠. 음. 그 취임식 참석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정은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대구시장 공천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있었고 그것이 실제 공천 과정에서 아예 없던 일이 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약간의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1년을 앞둔 총선 1년 직전의 지금 시점에 왜 다시 등장했느냐? 다시 총선 뛰겠다는 건 아닙니까? 또 한 번 더 내치고 그냥 짓밟을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네. 정치는 냉정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매우 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좋아하지만 줄 수 없는 것도 정치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양쪽의 힘의 크기는 워낙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관철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예. 이것을 바라보는 관중의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인물들은 한 칼은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대로 내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재미있게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를 관찰하시면 좋은 정치 평론가 학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공개 외출로 동화사를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아무래도 이목을 끌었는데 글쎄요, 진짜 속내는 정기한 평론가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짜 속내는 무엇일지 지금 시점에서는 좀 판단이 어렵고 이제 총선이 가까워진 시점쯤이 되면은 아마도 대구 경북의 어떤 정치 지형을 뒤흔들 만한 일대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진행자로서는 제 이야기 들으니까 재미는 있습니까? 그럼요. 예, 재밌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도 재밌으면 예.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움직임이 예. 일정한 반향은 일으킬 것이다. 이게 지금 재미없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정치판에서는 현실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예. 더 재미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네.
스토리로 들렸습니다. 오늘 이슈탱크 플러스에서는 첫 공개 활동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주변인들의 속내는 어떤 속내일까 이제 전망을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전기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